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7월 1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2026년도 반년이 지나고 또 후반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6월달, 6월을 정리해보면, 그저 어떤 삼성전자, 하이닉스, 쏠림 엄청 강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6월이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6월 말이 다가오고 또 7월이 되니까 조금 장이 변하는 것 같죠. 그죠? 그동안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를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릴 때는 다 같이. 그게 그동안 흐름이었죠. 근데 이제는 조금 바뀐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그죠? 코스피가 마이너스 170 얼마 빠졌죠. 그래서 한 8,300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니까 한 170포인트 정도 빠졌는데도 상승 종목이 한 900개, 하락 종목이 한 300, 한 몇십 개. 그래서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았다는 거.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그리고 코스닥도, 그죠? 코스닥도, 코스피가 빠지면 덩달아 빠졌는데, 코스닥도 이제는 약간 그냥 어떤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죠. 코스닥 오늘 플러스 13, 그러니까 프로테지로 한 1.4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퍼센트. 근데 상승은 한 1200개, 하락이 한 500개 조금 못 됐던 걸로 보입니다. 한 490개. 어쨌거나 또 코스닥도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어떤 그런 흐름. 여기에는, 그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기에는 그죠? 이 연기금의 리밸런싱. 그래서 지수가 오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면 언제든지 매물이 나온다는 부담감. 이런 부분이 크게 작용하고 또 하나는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좀 움직이기에는 부담이지 않을까. 하반기에는. 그래서 이래저래 지수도 부담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부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소외되었던 쪽으로 이제는 시선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개인들은 여전히 그죠? 개인들은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용도 지금 37조, 38조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런 쪽. 그리고 개인들은 단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레버리지로 또 몰리죠. 가끔 가다가 공모주 하나씩 등록되면 공모주 도박판 펼쳐지고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로 몰리고 이게 지금 흐름이죠. 어제 같은 경우는 공모주가 등록되고 나서, 그죠? 공모주가 실상은 대부분 다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아니다. 이건 좀 표현이 좀 이래,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 부실주. 그래. 쓰레기 정정하겠습니다. 부실주인데, 그죠? 한쪽에서는 하반기부터 코스닥 부실주들 퇴출시키겠다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죠? 툭 하면 공모주, 부실주로 공모주라고 속여서 등록시키고 웃기죠. 어제 같은 경우는 공모주가 등록되고 나서 하한가 가는 거 처음 봤어요. 40% 하한가. 그리고 오늘 한 10몇 프로 빠지고. 그러니까 어제 잡았던가 공모주 받아서 매수 계속 보유한 사람은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에 이틀 만에 한 60% 손해보나?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개인들은 여전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그리고 공모주 그 외에는 별 관심 없다. 그게 지금 어떤 실상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죠.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런 흐름.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향도 있고, 또 최근에 그죠, 에코프로 BM 유상증자 했죠. 유상증자 발표 한 1조 2천억 대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락. 모기업인 에코프로도 등단해서 급락. 제가 그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이 부실주. 부실주라기보다는 돈을 못 버는 회사. 나 돈 잘 번다. 결국은 돈 번다. 기다려. 1년, 2년, 3년, 4년. 주가는 그죠? 조 단위에서 놀고 있는데 돈을 못 버니까 결국 어때요? 유상증자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배당주는 돈 많이 주는 기업을 사야 되는데, 그런 거는 시장에서 대접을 못 받고, 그죠? 언젠가는 돈 벌 거야. 그죠? 이런 잘못된, 희한하죠. 너는 커서 뭐가 될래? 하면, 나는 의사요. 하니까, 와, 쟤한테 배팅해야 되겠다. 근데 정작, 너는 뭐야? 나는 지금 현역 의사인데요. 그러니까 너는 가. 재수 없어. 왜면, 안 봐. 막 이런 식이죠. 기술주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기술주. 그죠? 근데 지금은 그만큼 희한해요, 장이.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개선의 여지, 뭔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씩 뭐 희망을 갖고 또 하반기를 기다려 봐야 되겠다. 하여튼 제 생각을 해요. 결국, 그죠? 어떤 테마다 뭐 변수는 있어도 최종 종착역은 그 회사의 가치만큼 간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쏠림에 의해서 외면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바닥에 뒹굴뒹굴 하는 것들, 지금 사두면 다 돈이다. 뭐 기다리는 거 자신 있다. 어떤 그게 이제 저의 생각이거든요. 환율도 그죠? 외인들이 계속 팔아제끼니까 환율도 계속 불안하죠. 1557원. 계속 사상 최고치 찍고 있어요. 불안한 흐름 계속 연결되고, 그리고 외인들은 죽으라고 팔고 있죠. 근데 뭐라 해요? 외인들 리밸런싱. 외인들도 어떤 밸런싱 하기 위한 매도지 결국 돌아온다. 왜 돌아와요? 뭐 먹을 거 있다고? 비싸면 안 돌아와요. 싸야, 저가 메리트가 있어야 돌아오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무턱대고 그죠? 내 첫사랑은 언제든지 돌아올 거야.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그 착각이라는 거죠. 외인들 입장에서도 비싸다 생각하면 안 돌아와요. 뭐하러요? 그죠? 주식이 대한민국밖에 없나? 일본을 가도 되고, 그죠? 미국으로 가도 되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는 대형주가 버겁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저평가된 종목군들을 사서 기다리는 게 안전하다. 최소한 돈을 잃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예, 어쨌든 요게 한 요 정도 시향이고, 오늘은 그죠? 생각지도 않게 또 간만에 상한가를 한번 구경했거든요. 근데 상한가도 그죠? 다 종목마다 사양이 다 있죠. 근데 대응하는 방법도 어렵고, 또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때는 그죠? 본인이 판단을 탁 해서 바로 행동을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지? 팔까 말까. 그죠? 고민하고 방장아 어떻게 하는 사이에 뭐 벌써 막 그죠? 올랐다 다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미리 그죠? 또 생각을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위메이드 그리고 위메이드가 결국은 뭐 그냥 알리바바, 중국의 알리바바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동안 보면 국내 게임 업체를 뭐 텐센트나 이런 쪽에서 뭐 2대 주주 한 그 정도까지는 봤는데, 실제 이렇게 경영권을 완벽하게 인수를 하는 이런 케이스는 언제 뭐가 있었지 조금 한참 고민을 좀 하게 되네요. 근데 어쨌든 위메이드 대주주가 박관호,
이분이 지분이 39.33인가 들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매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 알리바바, 우리가 잘 아는 알리바바 그쪽으로 간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지분 투자가 아니고 경영권이 넘어가는 거죠. 일대 주주가 지분을 전량 매각했으니까. 여기에는 위메이드가 시총이 한 6천 몇백억 될 거예요. 위메이드가 있고, 그리고 위메이드가 대주주로 있는 위메이드 맥스가 있고, 또 위메이드 플레이가 있어요.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가 대주주죠. 자회사. 위메이드 플레이도 똑같이 위메이드가 대주주. 그러면 위메이드가 알리바바로 넘어가면 다 통째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종목이 오늘 다 상한가를 갔죠. 근데 위메이드는 한 6,500억대.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가 한 3천억이 조금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는 제일 가볍죠. 시총이 한 600억대. 그래서 한 요 정도 급이면 재료면 내일도 상한가 간다 이렇게 보는데, 보통 이런 게 얼마만큼 막 랠리를 펼칠지 알 수가 없어요. 더구나 요즘은 쏠림이 하도 강해서 한번 뭔가 좀 붙었다 하면 무지하게 가죠. 그래서 섣불리 팔기는 좀 아깝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볼 때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세 개를 같이 띄어놓고 보는 거예요. 이 세 종목이 아침에 같이 상한가 들어갔다 하면 제일 편하죠.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보고 있으면 돼요.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아마 어떤 시가총액이 있으니까, 그죠? 무너져도 좀 무거운 애가 무너지겠죠. 근데 무겁다, 얘들이 무슨 조 단위도 아니고 천억대. 더구나 위메이드 플레이는 600억짜리니까 제일 빨리 상한가 들어가겠죠. 물량도 없고. 그래서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는 조금 시세를 좀 크게 날 가능성도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세 개를 띄워놓고 체중에 어느 하나가 상한가가 만약 무너지면 최소 50%는 바로 팔아야죠.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나는 막 머리 아파 이것만 먹어도 좋아 하면 뭐 매도, 익절은 언제나 선택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정석 플레이는 이 세 종목을 띄워놓고 지켜보는 거죠. 세 개가 다 상한가 가서 계속 버티면 문을 닫고 있으면 제일 좋은 케이스. 그렇지 않고 위메이드 플레이가 600억짜리니까 얘가 바로 아침에 상한가 갈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얘가 상한가 가면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를 움직임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죠. 얘네들이 쫙 밀린다. 밀려면 아침에 시작할 때 한 20% 출발했는데 난타전이 막 펼치고 거리가 터지면서 뭐 17, 18, 16 쭉 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 플레이가 상한가 잔량이 1000만 주였는데 이게 갑자기 퍽 줄어든다. 그러면 절반 익절 해놓고 나머지로 확인,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재료나 이수로 봤을 때 혼자서, 그죠? 위메이드 플레이 요것만 쳐다보고 나는 버틸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세 개를 같이 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동안 그 쏠림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 길들여져요. 하락에. 그래서 겁이 나니까 못 사요. 하락할 때. 그죠?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은 그 심리적인 공포 때문에 못 사고. 근데요, 거기에서 조금만 툭 반등 나오면 또 이제 가능 없다 싶어가지고 못 사가 또 안달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닥에서 계속 떨어졌다가 V자 반등은 극히 드물어요. 바닥에서
용트림은 한번 하는 거죠. 한 10% 올랐다가 좀 밀렸다가 올랐다가 밀렸다가 한 몇 번은 끄떡끄떡끄떡 하다가 급등을 하든지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작은 파동에서 바닥 파동에서 또 엇박자 나면 돈을 잃어요. 손해를 보는 거죠. 바닥은 바닥인데 여기에서 살라니까 무섭고 쳐다보고 있어. 근데 장중에 5%, 6% 반등이 나오니까 와 이제 가는갑다 싶어. 6%, 7%에 따라붙어. 근데 얘가 다시 밀려. 보아 금방까지 밀리면 공포 또 느끼죠. 와 이거 큰일 났다. 또 손절. 그리고 반등 나오면 또 샀다가 하락하면 또 손절. 오히려요. 바닥에서 터나는 이 작은 파도에 휩쓸려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바닥에서 내가 뭔가를 대응할 때는요. 내가 최저 바닥에서 사겠다. 이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떨어지면 더 사면 되지 뭐. 그래 떨어져. 그럼 더 살게. 이런 배짱이 필요해요. 그래 요 정도 가격이면 됐어. 그러면 찔끔찔끔 사모으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거에 대한 공포 그것 때문에 못 사면 나중에는요 절대 못 사요. 왜? 자기가 보는 가격이 있으니까 12,000원, 13,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14,000원, 15,000원 순식간에 올라버리면 그 추격 매수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하다 보면 2만원 돼 있어요. 그러면서 기회라는 걸 다 놓치는 거예요. 13,000원, 25,000원까지 갔다가, 그죠? 12,000원, 13,000원대까지 떨어졌으면 무지 떨어진 거죠. 그러면 13,000원대 사서 12,000원대까지 떨어지면 더 산다 생각으로 돈 남겨두라는 거죠. 분할 매수.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내가 제일 저가에 살 거야. 그거 지켜보고 있으면 절대 못 사요. 무조건 분할, 그죠? 매수, 분할 매도, 분산 투자. 이 3박자만 지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심리, 사람이 결국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주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수천, 그죠? 수천만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치고받고 사고 팔고 하는데 그 모든 심리를 어떻게 다 읽어요? 어떻게 다 대응을 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최저가는 신에게 맡겨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자.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를 때까지. 그게 바닥에서 제가 대응하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배당 많이 주는 주식들, 여러 종목들 말씀드렸죠. 그럼 그런 종목군들 내가 평단을 쭉 보고, 내 평단에서 지금 이 종목이 많이 났네? 그럼 찔끔찔끔 사모으는 거예요. 평단도 낮추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쏠림 영원하지 않다. 영원할 수가 없다. 에코프로 BM, 그죠? 2차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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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언젠가는 팔린다. 했다가 안 팔리니까, 그죠? 캐점이다, 뭐다 했다. 그래도 안 팔리니까. 이제는 ESS,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로봇 계속 갖다 붙이죠. 결국은 돈 다 떨어지니까 유상증자 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인공지능, 미국의, 그죠? 어떤 빅테크 5개, 열심히 투자해. 근데 어느 하나가 삐걱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죠? 그때부터 순식간에 폭락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죠? 공포를 느낄 필요도 없고, 쏠림, 이런 쪽은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 지금은 저평가된 종목은 차근차근 매수하고, 아이고, 찬바람 불면 오르겠지. 이런 느긋함이 필수다. 좋은 주식은 어떤 식으로 하든 제자리 찾아간다. 그게 뭐 이제까지 해본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쏠림 덕분에 와, 이 주식을 이 가격을 다시 본다고 이렇게 살 수 있다고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예, 7월 1일 첫날 그래도 상한가 한번 구경하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상한가는 상한가를 부른다. 7월 1일부터 모든 게 많은 흐름이 변하면서 하반기는 상한가도 많이 보고 돈 좀 벌자 이런 마음입니다. 네, 좋습니다.